안녕하십니까, 박철우입니다. 자, 오늘도 IT 분야의 한 직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방송에서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또 이렇게 또 더운 날씨죠. 그래서 더운 날씨에 또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한 분야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 분야의 직무긴 하지만요, 우리가 IT의 직무긴 하지만 지금 뭘 또 가지고 나왔냐면 IT 말고 또 비전공 IT 학생들한테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IT 분야의 또 직무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는요, 우리가 IT 기업에만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직무가 아니고요, 여러 기업에, 즉 여러 직종에 다 들어가 있는 IT 직무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막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직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큼 또 눈을 번쩍 뜨고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제가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또 대학에서 출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한 1년에서 2년 정도 또 노력해가지고 또 연구해가지고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야 중에 하나, 또 디지털 콘텐츠 기획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 기획이라 하니까요, 한간에 또 얘기는 디자이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 디자인이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 당연히 디자인이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IT 직무하고는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IT 직무 특강을 이번에 보시면은 디지털 콘텐츠 기획은 우리가 IT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IT 직무 분석, 이러한 분석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구나를 확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자이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즉 디자이너로 우리가 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요즘 며칠 전에 또 저랑 또 컨설팅을 했던 또 이렇게 상담을 했던 친구 중에 2학년 디자인 학생이 있습니다. 디자인학과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2학년이긴 하지만은 어떤 거를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지, 또 지금 제가 무엇을 좀 해야 되는지, 여학생이었는데 뭘 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1시간 정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도 디지털 콘텐츠 기획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UX, UI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그래서 UX, UI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디지털 콘텐츠 기획에 따라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UX 개발자로 제가 가보면 어떻겠니? 이러한 제안도 해서 지금은 UX 개발자로 우리가 준비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지금 이 직무 특강을 들으시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디지털 어드버타이징 해가지고 디지털의 광고, 그죠? 디지털 광고를 얘기하는 그 부분인데 한데요. 자,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게 되면 디지털 광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한 분야고요. 국내 디지털 컨텐츠 육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무 특강을 좀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펀드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애니에 대한 등등등의 우리가 펀드들이 조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R&D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 육성에 좀 도전을, 이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D나 아니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 인력들이 어느 분야부터 시작되냐면 디지털 콘텐츠 기획. 그렇죠?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려면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획자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획자들은 우리가 IT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BIT 전공 학생들도 충분히, 인문상경 계열 학생들도, 예체능 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자기 분야의 전공을 살려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예를 들면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체육, 그죠? 체육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자기 분석이라든지 자기 동작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한 자세라든지, 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세에 대한 그러한 그 영상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공을 분명히 살릴 수 있고 거기에 IT 지식과 그다음에 IT 기술력들이 조금 더 플러스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BIT 계열 학생들도 그죠? 인문상경 계열 예체능 학생들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디지털 컨텐츠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출판, 그죠? 신문, 그리고 음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접하고 있는 미디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책과 신문과 그다음에 음악 그리고 동영상 뭐 이러한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날로그 형태에도 존재했던 표현물들이 디지털화, 즉 어디에서 디지털화 됩니까? 이제 뒤에 저희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 기기들을 그리고 어디에서 총출되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디지타이팅 작업을 거치면서 파일화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각종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받고 있는 그러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그죠? 이북을 통해서 책을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작업이냐면 디지털 컨텐츠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라는 것은 디지타이징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파일 형태의 컨텐츠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산업은 융합과 환경의 이제 전면화에 되어 있는 급변화되어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키고요. 그리고 국내 문화 산업의 내수 중심에서 수출 산업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서비스를 우리가 섞어서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매체의 다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현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과 영상 그리고 음악 이러한 것들이 한류들의 이제 K-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한류들의 성과들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또 이사님이 계시는데 또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한류의 열풍이 때문에 저기 기업의 경기도에 어디 한 곳에 가가지고 지금 동남아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의 회사를 이루면서 거기서 연습생들 그리고 여러한 음악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행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연구하고 또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한류 연풍들의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각국의 문화와 수출에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성과 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그 다음에 기획, 창작, 그리고 비즈니스 역량을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기술력은 IT 기술력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획, 창작력.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얼마만큼 표출해내고 얼마만큼 우리가 실현 가능성 있게 기획하느냐. 그리고 비즈니스, 이거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즉 상용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겸비한 그런 역량을 겸비한 고급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상으로 가져가고 있는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IT 기업들 여기에 지원하고 여기에 이 컨소시엄을 가지고 가는 IT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 분야가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산업 분야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고요. 또 기획 파트, 기술 파트,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들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융합해서 제공되고 있을 지금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직무 구조를 우리가 조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죠.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만화, 그다음에 캐릭터, 음악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직무 구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 분야와 제작 분야와 유통,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방송국이기 때문에 방송국에 관련된 부분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 분야는 제작자나 시나리오 작가, PD 등 그리고 영화에서는요, 게임에서는 경영자, 기획팀장,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프로듀서, 그 다음에 만화는 기획자, 캐릭터에서는 기획자, 또 음악에서는 음반 기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에서는요, 우리가 제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작에 관련돼서는 제작 책임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작에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작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캐릭터나 음악 부분에서도 이렇게 직무를 우리가 조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표로 대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담당자라든지 아니면은 저작권 관련 담당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 유통, 그래서 팔아먹기 위한 그런 유통 관련 담당자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는 투자자, 컨설턴트, 그리고 변호사, 일반 관리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필요한 직무들을 가지고 있는 직군이다,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산업이죠.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만 알고, 산업만 알고 또 거기에 어떠한 직무들이 있는지 알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력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영화 파트에서는요, 감독도 있고요, 조감도 있고, 조명 감독도 있고, 조명부, 촬영부, 현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한국노동부에서 지금 출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주요 경로들을 쭉 표시했었고요. 조명부에서 조명 감독, 그 다음에 또 감독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감독에서 연출부에서 조감독에서 감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엑스트라의 단역배우에서 조연급, 주연급 배우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경력 형성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에서 어떻게 지금 경력들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지, 즉 CG 파트라든지 편집팀이라든지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 즉 오늘 해야 되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 파트에서는요, 시나리오 작가팀에 우리가 좀 더 국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토리보드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또 미술팀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서는요, 자,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게임 PD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우리가 연이어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들은 여기서는 우리가 시나리오 작가, 아니면 게임 기획자 부문에서 우리가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장급, 중간급, 팀원급의 역량들을 펼친다면 우리가 게임 방송 PD라든지, 그다음에 하드웨어 개발자라든지, 또 프로 게임 팀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게임 운영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경력 형성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운드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운드 디자이너가 연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화입니다. 만화는 제가 문화생부터 해서 어시스턴트부터 해서 우리가 이 만화 작가로 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작가로도 클 수도 있고, 그 다음 위로 쭉 올라가면은 편집이나 아니면은 강사나 아니면은 교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경력 형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은 영화에서 또 간접적으로도 표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는요, 저작권 관련, 그 다음에 기술지에 관련된 부분들, 즉 기획 분야에서 마케터라든지 디자이너 부분으로도 우리가 경력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저작권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음악 부분이죠. 그래서 음악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연주가 크겠죠. 그런데 거기에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음반 기획, 그 다음에 유통 관련 평론, 매니저 여러 군데에서 경력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경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연 기획이라든지 공연 제작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기획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경력 구조들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알아봤고요.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산업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분류는요, 제작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자, 게임과 디지털 방송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에는요, 우리가 콘솔 게임, 온라인 게임, 그 다음에 PC 기반 게임, 그리고 아케이드,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바일 게임 쪽에 우리가 국한할 수 있고요. PC에서 하고 있다.
PC방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우리가 PC 게임을 하고 있다면 PC 기반 게임이라 할 수 있겠죠. PC 기반 게임이면서 온라인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모바일 게임이면서 온라인 게임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엑스박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콘솔 형태에 그죠? 끼워서 형상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 게임은 우리가 오락실 있죠. 오락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뭐 여러 가지 게임들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게임들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하나의 또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방송 부분은요, 디지털 TV, 그 다음에 IPTV, 그 다음에 모바일 TV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지금 나와 있어요. IPTV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은 뭐 각종 3사, 그죠? SK, 뭐 KT, 뭐 LG U+에서 제공되고 있는 IPTV가 다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TV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아날로그 TV를 이제 디지털 TV로 바꿔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거는 셋톱박스만 있으면 바로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공공기관 이 기업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이거를 제공해 주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에 방송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TV는 요즘 이제 좀 각광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제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아니면은 움직이면서 가지고 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DMB까지 포함했어요. 움직이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TV로, 모바일에서 TV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모바일 전용 방송망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통신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 TV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작과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분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 부분에는 우리가 DVD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정보 콘텐츠 부분에서는 재무 정보, 마케팅 정보, 그리고 산업 정보, 모바일 정보, 이러닝에는 이러닝 콘텐츠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 영상 부분에 DVD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DVD를 잘 안 보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콘텐츠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콘텐츠 자체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태블릿 PC에서,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동하는 기기들, 모바일 기기에서 충분히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DVD는 그만큼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DVD를 선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DVD 파트도 충분히 온라인 유통되고 있고요. 그다음 오프라인 유통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애니메이션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그죠?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의 디지털 영상 부분에, 디지털 콘텐츠 부분의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콘텐츠 부분에서도 재무나 마케팅, 그냥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정보라든지 아니면 재무 정보라든지 또는 산업 정보, 그 다음에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모바일, 그런 정보 콘텐츠에 관련되는 모바일 정보라든지 이런 같은 것들이 다 서비스 분야에,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분야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닝은 이러닝 콘텐츠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것도, 그죠? 이 방송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닝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그죠? 모바일 통해서 PC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물들은 다 이러닝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음악, 전자책,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지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음악,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바일 음악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뭐 멜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러한 스트리밍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청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전용 단말기, 즉 여러 군데 PC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군데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군데 태블릿 PC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전자책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장비,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산업 분류로, 디지털 컨텐츠의 산업 분류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솔루션은 우리가 CMS나 CDN, 그 다음에 DRM,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에 관련된 솔루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IT 기업에서 조금, IT 개발 기업에서 조금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솔루션에서 DRM 같은 경우에는 보안적인 요소입니다. 여기 문서에도 우리가 보안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의 보안 요소,
보완적인 요소를 입혀서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DRM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보안 요소에서, 보안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산업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대분류에서 제작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부터 해서 이거를 중분류, 소분류 나눴더니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그 산업 중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기획, 그다음에 그리고 개발, 그리고 우리가 유통,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 기획, 도대체 그러면 오늘 알아보고 하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 기획이라 해서 꾀하고 도모하고 그다음에 긋고 계획하고 쪼개고 나누고 해서 뭘 만드냐면 일을 깨고 기획하는 형태로 가져간다. 그래서 기획은 보다 나은 수단으로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래 행동에 대한 일단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기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기획이다. 이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는 기획을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국한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획 파트에서 일을 하든 어디 파트 일을 하든 디지털 콘텐츠를 우리가 기획한다 하시면은 디지털 콘텐츠 기획 직무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 기획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 설득을 하고 나서 공감을 유도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유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내 생각과 공감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해결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없고 그냥 진행한다면 그거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냥 기획에서도 잘못된 기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방법과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거를 가지고 상대방 설득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목적이다, 기획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획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그러한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떤 것을 목적의식을 갖고 어떻게 명확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표출을 해주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나 콘텐츠 그런 것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기획 파트다. 디지털 콘텐츠 기획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 기획의 프로세서들을 조금 알아볼게요. 자, 처음에 나온 것은 요구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 분석, 그리고 설계, 그리고 구현, 테스팅, 완료,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등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에 생각이 드십니까? 요구 분석, 아니면 개발, 아니면 테스팅, 아니면 사후 관리, 뭐 여러 분야가 프로세스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첫 번째 우리가 요구 분석하고 환경 분석 그리고 설계 분야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 파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기획 파트들이 잘못되면 설계도, 테스팅도, 사후 관리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 분석도 잘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환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기획 파트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디지털 콘텐츠 기획 파트에서도 충분히 거기 파트에다가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 분석,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 분석입니다. 자, 요구 분석은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죠? 이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죠? 동작은 이렇게 하고요. 또 음악은 이거 깔아달고 그 다음에 목적은 또 어떻게 해주고 또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줄 거니까 어른한테 제공하냐 어린이한테 제공하냐 아니면 청소년한테 제공하냐 이런 대상들도 충분히 우리가 요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어떠한 콘텐츠를 원하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은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 요인 파악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획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이 있고 지금 현재 한국 그리고 국내 환경, 국외 환경들은 어떻고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TV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모바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라디오로 형태를 해야 되는지 음성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까지 다 환경적인 부분들을 다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자, 설계는 도출된 컨셉트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 상세 설계하는 부분들이죠. 방금 전에 요구 분석과 그다음에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 설계라든지 아니면 정보 구조 설계라든지 아니면 화면 설계라든지 이러한 디테일한 그죠? 이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디테일한 설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물들은 정보구조 설계도, 스토리보드, 그리고 기능 정의서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현합니다. 그죠?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설계를 가지고 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구현을 시작합니다. 구현하는 것은 구현하는 툴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주얼 요소들이라든지 모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래밍들을 통해서 구현을 시작하게 되죠. 이러한 구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단위 테스팅, 통합 테스팅, 그리고 사용자 테스팅을 합니다. 자, 단위 테스팅은 우리가 QA를 할 때 우리가 쓰는 부분인데 이거는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팅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팅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QA 부분, 테스팅하는 부분 넘겨가지고 통합 테스팅을 하게 되고 사용성 테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료를 시킵니다. 완료를 시킬 때는요, 서비스를 출시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어떻게 팔 것인가, 또 이거를 어디에다가 뭐 온 플러스 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영상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서비스 출시하고 프로모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료 보고서와 검수 확인서와 그리고 프로모션 계획서를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는 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프로세싱을 가지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자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기획자의 역할은 우리가 뒤에 가서 충분히 더 많이 알아볼 텐데 통합적으로 알아본다면 의사소통 능력, 조직이해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전복 능력.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NCS의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그죠? 직업 기초 능력의 몇 가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로 우리가 기획 직무에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NCS 부분의 직업 기초 능력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 몇 가지죠? 7가지 형태의 내용을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 되고 기초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요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요거를 보시고 충분히 필수 능력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 기획에 우리가 요구사항의 핵심 부분들 아까 프로세싱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 프로세싱에 이제 좀 구체화된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화된 부분 중에서 프로젝트 개요, 흐름 파악 분명히 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취지와 목적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만들게 되는 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용이냐 아니면 어른용이냐. 그죠? 이러한 취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큐냐 아니면 재미용이냐 펀이냐 아니면은 또 이런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적 여러 가지 파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조건들을 파악을 하고요. 어떻게 얼마 정도의 시간을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요구사항들 그리고 범위 프로젝트를 얼마만큼의 범위를 만들고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일정 파악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요구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자, 환경 분석이었습니다. 그죠? 자, 환경 분석은 자, 일반적인 현안 상황과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환경과 기술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환경 중에서 일반적인 환경 현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러한
회사에서 어떠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현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환경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환경 부분은 자 기계적인 부분들,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컴퓨터의 그러한 이 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사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콘텐츠의 이 범위를 통해서 이게 얼마만큼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정도의 크기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환경. 자,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만큼 페이지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해서 프로젝트 환경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분류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적인 환경에 따라서 무슨 분류표를 가져갈 수 있냐면 이렇게 학력 경력의 기준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IT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사, 석사, 학사 학력 경험적으로 해서 우리가 초급 기능사부터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기술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 같은 경우에는 특급 기술자로 해서 3년 이상 박사하고 3년 이상 된다면 특급 기술자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요. 석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년 이상 되면 특급 기술자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나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나서는 분명히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연도마다 2014, 15, 16, 17 18년도 이렇게 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디지털 콘텐츠 기획의 이제 환경 분석에서 또 다른 분야는 기획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자 예산이죠. 그죠? 우리가 요구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요구 분석을 하게 돼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든다. 이러한 견적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부분에 기획 관리 파트는 얼마고 또 디자인은 얼마고 개발은 얼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특급 기술자들, 그다음에 중급 기술자들, 중급 그냥 기획자들 이런 부분이 다 나오죠. 그런 거에다가 일수를 곱해 가지고 그만큼의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견적서가 나오게 되죠. 그러한 견적서에 대한 부분들도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샘플입니다. 그래서 고급자들, 중급자들, 초급자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금액들이 들어가고요. 참여율에 따라서 또 참여율 100%냐 50%냐 또 거기에 따라서 직접임금비가 얼마고 재경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기술료가 얼마다. 기술료는 우리가 R&D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술료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료적인 부분들까지 다 계산한 견적서를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환경 분석에서 1단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부분까지 쭉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1단계는 사용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죠.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통합하는 단계는 중복된 것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모아서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그래프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발전하는 부분은 또 도출된 컨텐츠들이 많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단계 가게 되면 이제 소통하는 부분들이서 이거를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클라이언트들하고의 또 요구사항의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프로젝트의 업무별 세부 일정 환경 부분까지 계획 수립.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잠깐 보시고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누가 또 어느 날짜부터 어느까지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 제공이 되고 있는지 또 날짜별로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 분야에서 들어갔다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면접을 보고 하든 아니면은 직무를 파악할 때 하고자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자의 하고자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일정 파악이라든지 일정 파악을 해서 문서화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기획의 이제 의견 조율하는 부분들입니다. 의견 조율은 이제 환경 분석했죠. 그 다음에 요구 분석 파악했기 때문에 의견들 조율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이 클라이언트도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게 의견 조율 부분인데 회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 개최를 하고 이슈 안건을 파악해서 그 다음 의견을 조율을 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기획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특히 기획 파트에서는요, 이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록의 열람 그리고 회의록의 보관 사항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부분들. 의견을 조율했잖아요. 의견을 조율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회의록을 가지고 증빙자료 내준다면 뭐 다음 때는 말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들을 좀 얘기해 봤는데 브레인스토밍 방법입니다. 이거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비판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분방하고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결합과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브레인스토밍 수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어떠한 주제를 가져와 좋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대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너희 친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와 그 다음에 부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의견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대신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값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 주제를 자기가 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정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의 의견을 비방과 비판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거기에 대한 플러스 점수, 플러스만 계속적으로 의견을 받기 때문에 더 좋은 의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그만큼 또 좋은 의견 조율 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 라이닝입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 원탁에 딱 만집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원탁에 앉아가지고 6명이 참관하는데 계속적으로 탭을 돌려요. 탭을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의견을 적습니다. 이게 적다 보면은 몇 가지냐면 6 곱하기 3 곱하기 5에서 여러 개의 의견들이 모으게 되죠.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좋은 걸 하나 6명이 또 좋은 걸 하나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러한 브레인 라이닝 과정들도 충분히 의견 조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료 수집 계획하고 조사 분석하고 인터뷰 준비하고 내용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하는 부분들은 장소, 등장인물, 스토리 구성하고 시나리오 구성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분석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예를 본다면 뭐 9시에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뉴스 시청하고 드라마 시청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메시지 수진을 하고 그 다음에 TV 끄고 잔다. 이러한 일상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보 구조 설계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계열 구조라든지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 구조 유형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구조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 중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또 네트워크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계열 구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스마트폰에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아이콘을 선택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또 댓글을 남기는 거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림화 시키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이 두 번째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표지, 그 다음에 계정 이력, 그 다음에 UI 정의, 그 다음에 화면 설계까지 쭉 들어가는데 밑에 보면 이제 스토리보드에 표지가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이력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토리보드의 구성이죠. 구성은 어떻게 시키느냐? 자, 이렇게 스토리보드의 서비스의 흐름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DIY가 들어가서 공용 문화 정보들이 들어가서 어디로 어디께 들어가게 되고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고 또 여기는 여기하고 연결돼서
제공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부분들이 스토리보드의 서비스 흐름도를 만들어서 분명히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 설계 페이지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화면 설계 구성은 꼭 하셔야 됩니다. 화면 설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 설계겠죠, 당연히. 근데 그 화면 설계를 하고 나서 기능 설계를 옆에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능자들, 그리고 시간,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만든 페이지의 파일명까지 분명히 작성을 해주셔야만이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이용을 해서 테스팅해야 되는데 조사법, 그 다음에 검증법, 그 다음에 감정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테스팅 과정들을 통해서 질문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리스틱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만들어냈던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테스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매체들은 뭐가 있는지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가 월드와이드웹입니다. 자, 월드와이드웹은 무엇이냐? 자, 무엇입니까? 인터넷입니다. 그죠? 인터넷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월드와이드웹에서 디지털 콘텐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접하고 있죠. 그래서 뭐 월드와이드웹,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음악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TV 매체들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월드와이드웹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월드와이드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브라우저죠. 그래서 브라우저의 사용 빈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015년도 과정 부분들인데 2016년, 17년도 넘어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크롬이라는 우리가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것이 이제 앞섰습니다. 앞서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높게 크롬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또 뭐 MS사에 뭐 이건 안타깝지만 않겠지만 MS사에서 이 만들었던 익스플로러 자체의 사용 빈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2017년도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롬을 쓰고 있는 그 사용자들이 60%가 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MS사에서 만드는 이 익스플로러 자체는 우리가 한 5%에 10%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낮아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스크탑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매체들은 데스크탑. 이건 애니악과 그 다음에 에드삭, 유니박인데 옛날 컴퓨터예요. 이것들이 옛날에는 데스크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죠. 컴퓨터에 이제 내용들을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엄청나게 큰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제공되어 있었고요. 자, 에드삭, 애니박이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알고 있는 애플입니다. 여러분들 애플사 생각하면은 스마트폰, 아이폰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데스크탑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음성, 검색, 문자 서비스, 게임까지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매체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고요. 이거는 20대가 일주일간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컨텐츠 유형들인데 텍스트, 동영상, 사진, 그다음에 그림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나마 텍스트 형태가 많아지는데 동영상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폰과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iOS 이거의 빈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안드로이드에다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iOS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도를 알아야지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 빈도들은 분명히 OS에 관련된 사용 빈도들도 충분히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SNS입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위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인스타그램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SNS죠. 그리고 SNS 뭐 밴드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SNS 서비스 쓰고 있습니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 소통의 장이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과의 이 통합, 이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과의 소통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기획,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서도 컨텐츠 기획을 다 해주죠.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획 파트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입니다. 그 다음에 자, 키오스크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탑승 수속 많이 좀 해보셨겠죠. 그 다음에 가서 무료 배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디지털 시니즈죠. 여기 강남에 들어가시면 큰 그런 부분들, 사진도 찍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디지털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카라든지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의 기획자의 역할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끝내겠는데요. 자, 신규 컨텐츠 및 서비스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UX를 기반으로 한 UI 설계까지 디지털 컨텐츠 기획자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문서 작성, 아까 했는 것처럼 문서 작성 분명히 해야 되고요. 업무 조율, 그리고 의견 수렴,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협업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 역할들이고요. 기획안 작성은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서비스 출시 및 관리, 그 다음에 유지보수 개선 작업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들의 역할들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콘텐츠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들, 그리고 요구 분석부터 해서 우리가 테스팅하는 것까지의 프로세싱들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직무자로서 준비가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또 IT의 이제 실무자들을 만나서 생생한 인터뷰, 즉 이제 취준생들한테 실무자들이 해주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박철훈의 IT 실무자의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기업에 또 어떠한 분을 만나고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존과학연구소의 IoT 교육팀의 CTO를 가고 계시는 문재현 이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또 겸임교수로도 있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IoT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으셨는데요. 이 분과의 또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이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직업에서요, 신입인 연구인의 기본 연봉과 그리고 현재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요, 신입 직원은 추천제와 그 다음에 상시로 우리가 뽑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2,300만 원, 2,500만 원 정도의 개발자들을 우리가 뽑고 있다. 즉 지금은 IoT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IoT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교육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발자들, 즉 전자공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과정의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IoT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이용한 교육 키트를 개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IoT 선풍기 또는 자작 아두이노 이러한 교육 키트 제품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또 학생들을 또 이 동아리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에서도 또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국가 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회원 분석에 필요한 신입의 역량들을 그리고 실무 면접 때 지원자가 평가에 전용한 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질문에 기본적인 IoT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두이노에 관련된 센서들도 있죠. 그리고 이 센서들의 역할들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즉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모바일 관련되어 있는 곳과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또 RC카가 무엇인지 또 아니면 여러 개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분명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우려는 의지. 당연히 이거를 모르더라도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우고 나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즉 초, 중, 고 학생들, 요즘은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창의성에 의해서 많이 지금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초, 중, 고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적용한 툴이 있나요? 실무 면접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분명히 물어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겠느냐 아니면 안 했으면 지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봐라.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실무자 면접에서는요.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기업을 준비하신 분들은요. 분명히 프로젝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떠한 IT 기업을 가더라도요. 충분히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준비하신 분들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추천제, 상시 채용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개발직은 상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개발직도 마찬가지로 추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CTO를 맡고 있는 이사님들도 이제 추천제에 의해서 들어오시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사원 대리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사진은 우리가 운영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은 사원, 대리, 과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시에 어떤 사람의 반대를 떨어지고 직원 채용 시에 인성과 직무 또는 이러한 것들을 우선시할 때 굳이 우선시한다면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질문에 자 동료들과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 쪽에서 인성을 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 파트잖아요. 그리고 교육 IoT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의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교육직이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을 말씀 먼저 하셨고요. 그리고 직원 채용 시 인성과 직무 또는 우선순위를 굳이 둬보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에 인성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 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파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그냥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이걸 이용해서 내가 학습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 학습 매체를 이용해서 충분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IoT 제품이 아니면 IoT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제품,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서 제공을 하더라도 이러한 마인드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업체에서 지금 교육 콘텐츠 업체이긴 하지만요. 교육 콘텐츠 업체에서 이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IoT 제품들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부분이지 이거를 판매를 위한 부분보다는 교육을 위한 부분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기술적인 파트보다 인성적인 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인성적인 파트들을 우리가 가져가고 그러한 직무들, 즉 교육 직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교육직에 또 컨설팅직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과 지원자의 경험에 쌓는 프로젝트 방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신입적인 입사할 때는 가장 하는 것은 배우려는 자세. 꼭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은 분명히 떨어진다. 그리고 신입사원으로서의 그러한 마인가짐은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먼저 움직이면서 더 피해력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즉 배우려는 자세를 분명히 갖고 그 다음에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경험해봐야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의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IoT에 관련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료하시고 그래서 IoT 교육자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료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들으시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즉 IoT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를 사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파이 같은 걸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RC카를 제작해 보고 그 다음에 자작 아두이노 같은 것을 제작해 봐서 아두이노의 이 원리들을 우리가 깨우치는, 그래서 IoT의 기반적인 부분들을 알아보고 나서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의형 프로젝트 같은 우리가 프로젝트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부나 아니면은 고용노동부의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의음은 미래부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 그러한 IT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또 멘토로도 지금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입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개발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 개발이라 하면 내 개발이죠. 셀프 디벨롭먼트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역량을 강화시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사를 했다고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희생정신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통체에서 그리고 조직계에서 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체에서 일을 하려면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화되는 트렌드에 대한 자신만의 멘탈을 지닐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만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저도 많이 배웠고요. 또 그분한테서 또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또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한 기업과 그리고 한 또 실무자들을 만나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강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소개를 하지만은 이렇게 기업에서 원하는, 또 기업에서 또 이 실무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역량들이 뭐가 필요한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콕콕 찍어주니까 좋죠.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제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제 직무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